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는 양시장이 보시면 하락으로 좀 전환된 상태고요. 상승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 강도도 좀 약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은 이슈에 따라서 힘을 받는 종목들만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수급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저는 미증시가 이제 그 소매 기업들, 특히 월마트라든가 홈디포들의 이제 실적 컨센서스 상회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다만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연준의 어떤 긴축 강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서로 맞물리면서 나스닥은 좀 밀렸고 그 다우랑 그 S&P 500은 혼재서로 좀 마감된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좀 특징세는 최근에 이제 그 워낙 이제 주식 비중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어제까지의 매수세가 대체로 쇼커버링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양심 시장 모두 최근에 쇼커버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현선물 동시 순매수였다가 대략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선물과 그 현물 쪽에서 다 매도로 좀 바뀌었고요. 기관은 양시장 순매수를 하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반에 강했던 그 예전에 조선 기자재라든가 뭐 피팅 업체들이 좀 밀렸고, 지난주까지 좀 전체로 강한 흐름이 있던 종목들이 좀 차익이 나고 있고, 바이오 섹터가 좀 약세로 돌아서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연기금이라든가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초반보다 확실히 매수세가 줄었습니다. 2,550선이 그 코스피 12개월 선행 PBR 3배고요. 3배짜리고, 2,570선이 120선 그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2,550과 2,570선에서의 이제 큰 저항대를 딱 맞춰뜨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눌림이라 이 조정은, 충분히 나올 법한 그런 구간에서의 이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이제 뚫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여기 어쨌든 유가가 하락할 때마다 미증시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서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다만 이제 유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워낙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좀 생각보다는 더딘 측면은 있지만은 유가 하락될수록 우리 증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회복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요 이평선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면서 약간의 차익률을 쏟아내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하게 될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이쪽부터 수급 살펴보실게요. 네, 코스피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1위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차세대 SK 원전 사업에 진출을 하는 SK그룹의 힘을 좀 받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과 현대모비스,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까지 현재는 대형주들 위주로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나란히 플랫폼 관련 종목들 매도 중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순매수 이후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SK텔레콤과 LG전자도 현재 외국인 팔자세 기조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 1위 종목은 오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러브콜 1위 종목이 되겠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SL 현대차까지 오히려 자동차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탄력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NC소프트를 포함해서 포스코 그룹주들,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송원산업, 이렇게 화학 쪽이라든지 이런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매도도 함께 확인이 되는데요. 부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두 종목 꼽아주세요. 오늘 그 포스코홀딩스랑 SK하이닉스 한번 뽑아보겠고요. 아침간에 약간 수급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9시 50분 기준과 현재 10시 반 기준에 그 종목이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 장 초반만 해도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매수 1위였고 하이닉스가 대략 4, 5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1위로 좀 바뀌었죠.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18년 만에 자사주 소각 발표가 나타나면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좀 더 긍정적인 약속대로 그걸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쪽으로 주가와 수급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쪽은 단편적 뉴스는 그 UFS 그 4에 238단 그 V8 랜드를 접목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내년은 양산이 됩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일단은 9월 달에 이제 인텔에서 발표되는 그 사파이어 래피즈, 그 서브용 CPU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건데, 지금 DDR3라든가 4 쪽 라인들 전체적으로 좀 그 클로징을 하면서 5 전환을 좀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마찬가지인데,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DDR5 쪽의 모멘텀을 좀 받는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이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정도 주가 자리는 충분히 저가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오늘 개별 이슈 좀 안고 있는 종목들인데 오늘의 코스피 위너 종목 설정해 주세요.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 뽑아보겠고요. 그 발행 주식의 대략 3% 정도의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2분기 때 이제 주당 배당금 4,000원까지 좀 발표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주주 환원 규모가 배당금만 6,068원, 그리고 자사주 소각에만 6,722억 정도에서 1조 2,800억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굉장히 좀 저희 개인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역대급이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철강 업황이 좀 이게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뭐 동국제강을 비롯해서 지금 철강주들의 좀 반등세가 나타나는 상황이고,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PBR 밴드가 역사적인 하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충분히 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튬 정제 산업, 특히 이제 그 염호에 대한 정제 기술은 뭐 세계 최고 기술을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한 밸류는 뭐 아직 동사에 전혀 녹아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까지 열심히 펴고 있는 종목이고 철강 업황 자체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위너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1위는 LNF입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며 여기에 대한 소외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 기관은 매도 포지션 1위를 가져가면서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반기 보고서를 좀 미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기관의 매도세 쪽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한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 그 외에서는 피코그램이나 넥슨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 1위 종목 SM이고요.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휴림로봇, 그리고 컴투스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보시면 오늘 LNF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받고 있고 1위 종목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이렇게 엔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종목 모두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LX 세미콘과 어버브 반도체 쪽에 대한 매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관 매도하는 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KPF, BHI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손실이 좀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매도세고요. 성광 밴드까지 나타납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두 종목 꼽아볼까요? 오늘 뭐 LN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LNF 한번 뽑아보고요. 그리고 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드리겠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컨셉 하회를 했지만은 어쨌든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최대 수혜자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온 상황이라서 LNF 쪽으로도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고, 2분기 실적 컨셉 하회를 했지만 양극재 쇼테이지가 계속 지속됐다는 이슈가 좀 붙어서 수급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오늘 LNF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뽑아봤습니다. 네, 2분기 실적에서는 좀 엇갈렸지만 확실히 두 종목 모두 올라갈 이유가 충분한 종목들 같습니다. 두 종목들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은요? 뭐 LNF 뽑아보겠고요. 오늘 뭐 외국인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수급이 거의 LNF에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473억 정도 승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뭐 거의 한 종목에 다 이쪽으로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리포트들이 어제 이제 그 컴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나왔는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내 공장 생산만으로도 2024년 기준으로 해서 PR 14배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게 이게 좀 밸류에이션 매력을 주는 모습이고, 테슬라가 그 4680 배터리 그 양산에 좀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국내 업체들의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제 국내 업체들의 4680 배터리 사용에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들의 이제 사용량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고, 공사가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캐파가 이제 22만 톤인데 매출을 11조 목표라고 좀 발표를 한 상태인데, 아마 이제 테슬라 쪽으로 물량이 계속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는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싸다는 그런 논리가 좀 붙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BM은 오늘 외국인 매도인데 LNF 매도하는 거는 LNF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거의 12조에 달하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시가총액도 무겁고 밸류에이션 쪽으로 좀 LNF에 비해서 다소 좀 비싼 그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총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에 양극재 종목들, 특히 양극재 쇼테지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좀 더 양극재 기업들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LNF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몰릴 수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NF 정말 다각도로 봤을 때 오를 만한 재료들이 많은 종목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한 가지는 LNF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